김지숙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입국장을 나오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 김경 서울시 의원입니다. 경찰에 고발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한 겁니다. 공천 헌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서 당초 설명과 다르게 CES에 참석하는 등 외유성 행보를 보이고 텔레그램 메신저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 경찰은 김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도 착수했습니다. 돈을 보관한 걸로 지목된 강의원 전 보좌진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 시의원 측과 강 의원은 돈이 오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즉시 돈을 돌려줬고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귀국 직후 김경 시의원은 경찰의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뇌물 혐의 처벌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귀국 약 4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경 서울시의원. 저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 공천 헌금 건네신 거 인정하시나요? 경찰이 귀국 직후 김 시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데 이어 곧바로 피의자로 소환해 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첫 조사. 경찰은 금품을 전달한 목적과 강선 의원의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 1억 원의 행방을 집중 추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시의원이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첫 조사가 이뤄진 만큼 체력적 한계 등을 이유로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김 시의원은 미국에 머물던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금품을 대가로 2022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건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뇌물 혐의가 적시됐는데 금품을 곧바로 되돌려줬더라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김 시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관련 징계 문의를 논의하는데 김 전 원내대표도 출석해 직접 소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윤리심판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 오후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입법 예고에 앞서 법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되며 검찰이 수행해왔던 직접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았습니다. 또 미국 정치권에 불만을 사고 있는 쿠팡 문제와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할 방침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통상수장이 미국에 급파됐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고 변수도 굉장히 많다며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징수한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합니다. 또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수단을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은 또 다른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여 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이 예상되는 오는 14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미 기간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과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도 적극 설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그 정책, 그 입법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 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통상, 외교 이슈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쿠팡과 관련한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면서 미국의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이민단속국 총격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주말 사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소 1000건 이상의 시위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정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차 안에 이민 단속국 직원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손가락 욕까지 날리자 이민 단속국 직원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이들의 얼굴을 향해 뿌려댑니다. 이민 단속국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르넷 니콜구 사망 사건이 벌어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선 강추위 속 눈까지 내렸지만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워싱턴 시민들은 백악관 앞으로 모여 탄핵과 르넷을 위한 정의라는 손팻말을 들고 트럼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are a fascist America, and that is terrifying. That is, we've already gone too far. We cannot allow this to continue.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수백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이민 단속국의 폭력적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 50개 주에서 1000건 이상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 단속국 등 정부 요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개인 화기로 중무장한 요원들은 시민들을 검문하고 체포했습니다. This is all, it's terrorism. I mean, I think that, I'm a teacher, and I think that the fact that ICE has been targeting schools around here, making it difficult for children to just get a public education.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데 정부는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요원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요원을 미니애폴리스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원들의 작전을 방해하면 범죄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란에서는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현지 인터넷과 통신을 끊으면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까지 2,000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시민들이 경제난의 항의에 거리로 뛰쳐나온 지 15째.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노르웨이 기반 한 인권단체가 발표했습니다. 이틀 전 51명보다 4배 가까이 뛴 수치입니다. 미국 기반 한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시민 490명, 군경 48명 등 500명이 넘고 1,6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의 사망자 집계 역시 전날보다 약 5배 늘었습니다. به فرمان خامنه‌ای تیراندازی با اسلحه‌های جنگی اینجا آزاد شده. 하지만 현지 인터넷과 통신이 모두 차단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인터넷이 차단된 약 사흘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시위대 학살이 상상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 참여자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한 상태입니다. 시위대를 폭도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폭동이 모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획이자 음모라고 강조했습니다. و حمله به اماکن عمومی، آتش زدن مسجد، آتش زدن
کتاب خدا یعنی اصلا اینا نقشه‌ای است که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시위대를 죽이면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로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 이란 시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역시 이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서울 한강버스가 멈춤과 고장 등의 사고로 지난 11월부터 반쪽 운항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고가 생길 때마다 서울시장은 물론 감독기관인 행안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워진 강 한복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승객 80여 명이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쿵 소리랑 엄청나게 큰 진동이 1초 동안 났던 것 같아요. 제세동기도 막 떨어져서 소리 내고 천장 흔들리고. 그런데 바로 7시간 전, 같은 배가 10여 분간 멈춘 일이 또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한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시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운행하다 다시 사고가 난 겁니다. 지난해 5월 이후 한강버스 사고는 모두 19건. 매 사고 때마다 이 같은 보고 누락이 반복됐습니다. 서울시 한강순환사고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 주의가 요구되는 위기단계 1단계부터 시장이 재난상황 111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돌, 좌초 등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유도선법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기관인 행안부에도 한강버스 사고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보고 누락에 대해 서울시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위기 단계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어서 시장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이한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강버스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생각까지 안이해지는 게 아닌가. 서울시는 이달 중 한강버스 운항 전면 재개를 예고했는데 보고와 대응체계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산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희청남대 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넉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톤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652포인트까지 찍었던 코스피는 상승폭을 줄여냈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하며 이틀째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3.66포인트 상승한 4,619.98에 코스닥은 8.91포인트 오른 956.8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는 AI와 반도체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S&P 500과 다우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혼조세를, 두산에너빌리티와 LS일렉트릭 등 원전과 전력설비, 증권과 2차전지주 흐름 좋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글로비스 신고가를, 현대건설과 두산밥켓 강세인 반면 달바글로벌 등 화장품주와 조선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그룹주와 삼천당제약, 리브스메드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9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곳곳에서 겨울 수영 대회가 이어지며 매서운 한파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를 애는 듯한 혹한 속 헤이룽장성 성야산시에서 수영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겨울 수영 예호가 100여 명이 호수에 얼음을 깨고 만든 수영장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현장에는 북공연과 태극권 시범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함께 펼쳐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는데요. 닝샤 인천 베이타 호수에서도 참가자들이 다리 아래 얼음을 깨고 들어가 겨울 수영의 묘미를 즐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랴오닝성 따렌에서는 100여 명이 겨울 바다 수영을 즐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现在75岁，游泳20多年了。今天这个天气也挺照顾的，游得也挺舒服。 딸에는 한겨울에도 해수 온도가 4에서 6도 사이를 유지해 겨울 수영을 즐기기에 적합한데요. 덕분에 매년 겨울 18곳이 넘는 지역 해수욕장에서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즐길 만큼 겨울 수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쉘비 씨, 집으로 사진작가를 초대해 12년을 함께한 반려견 마마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단독 사진도 남깁니다. 평소 좋아하던 핑크색 목걸이를 하고 가장 좋아하는 치즈버거를 먹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습니다. 평범한 기념사진 같지만 이 사진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반려견을 기록하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She really did have a purpose in my life. I love her so much. I'm really going to miss her. She is that once-in-a-lifetime dog. 유기견이던 마마는 고령으로 청력을 잃었고 최근 중증 질환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은 거의 없었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고통 없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쉘비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에 사는 사진작가가 이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We've all lost pets and had to go through that difficult process, and if I could just be here and help them out and take some photos for them to have some lasting memories, and why not? 사진작가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별의 순간을 기록하려는 선택이 조용히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호주 작은 마을 번젠도의 한 요양시설, 10대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6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지만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눕니다. 매주 한 번 이렇게 모입니다. They're so friendly and you forget their age and you just start talking and they ask you all the questions. It just was really, really great, really fun actually. 이 지역의 고등학교와 요양시설이 세대의 벽을 허물어 보자며 함께 만든 세대 격차 해소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엔 그저 봉사 이력을 위해 시작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Me, Nada and Jazz didn't know how to knit at all. And then so the first couple of weeks was like learning how to knit. It's like calming and relaxing. So once you get the hang of it. Had a great understanding of what their lives are like and how different they are to when we were children.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존중을 배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T 관련 스타트업 임원직을 내려놓고 도쿄 하라주쿠에 작은 대중목욕탕을 연 여성이 화제입니다. 대중목욕탕이 있는 곳은 하라주쿠 한복판의 한 상업시설. 이용료는 일반 목욕탕과 동일한 1인당 550엔으로 한 달 이용객 수가 10,000명을 넘습니다. 목욕탕 대표 세키네 씨는 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어느 날 직원의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